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공개방송 내용. 여러분들과 함께할 오늘의 전략은 전입 미답의 전략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전입 미답은 뭐 한자성어로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분들도 아실 겁니다. 이전 사람이 아직 밟지 않았다는 뜻으로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구역에서 미리 선침해서 투자하는 그런 전략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 우리 개인 투자가 여러분들의 대다수는 추격자가 됩니다. 무리를 지어가지고 무슨 뉴스가 있었대 그러면서 이제 추격자가 돼요. 그 영화 아시죠? 야 4885. 예, 그렇게 됩니다 자꾸. 그러다 보니까 급해지고 어떤 정보의 주체가 아니라 정보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고요. 정보의 주체가 되지 못하니까 주식 투자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삶의 주체가 되지 못하는 그런 투자를 계속 해와요. 근데 전입 미답의 전략, 이런 뉴스가 뜰 것이고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야 라는 전략을 잡고서 정보를 개선하시는 분들은 주식 투자의 주체가 되고 또 삶의 주체를 잡을 수가 있어요. 즉 그거는 주식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죠. 추격자가 되지 말자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면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잡을까? 주식과 도박의 공통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가능성. 지금은 눈앞에 일어나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할 그 가능성. 변수가 적은 그 가능성을 찾아가지고 투자를 했을 때 큰 수익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즉 어떤 뉴스가 나오고 이미 확인이 된 것은 큰 돈이 되지 않습니다. sure 이렇게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거, 나는 확신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돈이 되지 않아요. 불확실할 때 베팅할 수 있는 사람, 어떤 그 가능성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큰 돈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주식 투자와 도박의 공통점은 바로 이런 거죠. 얘기를 좀 더 쉽게 제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역세권의 땅은 비싸지요. 역세권에 있는 건물은 비쌉니다. 역세권이 단 다음에 투자를 하게 되면 나한테 떨어지는 것이 굉장히 적어요. 또 투자 비용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어떤 개발 호재가 있는 역세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개발 호재가 있는 농가 밭에 투자한 사람들은 엄청나게 큰 수익을 거둘 수가 있죠. 왜? 역세권으로 바뀌게 되면. 이런 거예요. 지금은 전입니다. 누구도 모르고 예측할 수 없지만 그것이 역세권으로 되게 되면 큰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것처럼 부동산을 투자했을 때 주식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지금 그 가능성에 대해서 물음표를 가지고 있고, 그런데 나는 그것을 분석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꿈이 현실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그러면 투자를 하는 거죠. 만약에 현실로 이루어지게 되면 나는 역세권에 투자한 것처럼 역세권 개발 호재가 있는 종목을 농가 밭을 산 것처럼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식 투자예요. 그것이 성공하는 주식 투자고요. 자, 역세권이 된 다음에 좋죠. 와, 여기 뭐 좋대. 그러면 돈 안 됩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다 알고 누구나 좋다라는 걸 알게 되면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다. 우리가 이치전지를 그동안 투자해왔고 점진적으로 물량을 줄이는 것도 역세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취하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떤 예를 또 하나 들어볼까요? 주식 투자에 있어가지고. 자, 여러분들이 또 어떤 투자의 맥락을 잡는 데 있어가지고 좋은 예가 되는 게 뭐가 있을까를 찾아봤더니 스마트폰. 한번 얘기 한번 해보자고요. 한국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2009년도부터 점진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2%였어요. 보급률이. 2009년도. 2010년도 10% 넘어가고 2011년도 이런 식으로 이제 한국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에 주역은 애플이었죠. 애플의 주가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때 과연 얼마였는지. 대한민국 스마트폰 보급률이 2%일 때, 2%가 안 됐을 때 사실상 지금 애플의 주가가 $150죠. 이때 $3였어요. 3달러. 50배 상승한 겁니다. 스마트폰의 시대가 올 것이야? 나 투자해야 되겠어. 그 시대는 분명히 올 것이야. 이때 확신을 가졌던 사람들은, 애플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이런 수익을 지금 거둘 수 있는 거죠. 지금 스마트폰이 이렇게 다 일반화되고 나서 지금 스마트폰이 성장 매력도가 있습니까? 투자 매력도가 있습니까? 높지가 않죠. 이때 시작할 때 그런 시대의 주역이 이 기업이 될 것이야 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예요. 50배.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가능성이 높았던 그런 예측이었다는 얘기예요. 이런 가능성이 높은 그런 예측들 내가 분석하고 조사하고 시장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그러면서 누구나 가능한
그런 영역. 그러면 스마트폰처럼 이렇게 혁명으로 다가올 수 있는 거,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산업, 그런 게 뭐가 있는가를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나서야 되는 거죠. 지금 다 돼 있는 거 말고. 이렇게 스마트폰처럼 우리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게 뭐가 있는가 이거예요. 그거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혁명처럼 지금 우리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수 있는 거. 그렇죠. 자율주행이라고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석할 필요는 없어요. 대기업이 어떻게 움직여주는가 이런 걸 보면 앞으로 다가오는 혁명의 시대의 주역이 무엇이 될지, 어떤 산업이 혁명의 주체 산업이 될지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먼저 2014년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대기업 삼성전자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보자고요. 2016년도입니다. 2016년도 11월 14일 삼성전자는 미국의 전장 전문 기업 하만을 인수했다라고 발표해요. 하만은 자동차 전장 부품 전문 업체예요. 어쩌면 반도체 팹리스 업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전장 팹리스 업체. 전 세계 모든 자동차 메이커의 부품사입니다. 하만을 인수했어요.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 이때부터 삼성전자는 자율주행을 준비해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이 파운드리 시장에다가 공격적인 투자를 했던 것 또한 이 자율주행이라는 혁명의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 자, 한국경제신문에서 단독으로 뉴스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테슬라 명운 걸린 자율주행 칩 만든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요. 삼성전자가 그동안은 파운드리에 투자를 했던 거 자율주행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일종의 선침의 전략이었다. 전임 미답의 전략이었다. 그럼 여러분들도 그런 투자를 진행해야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분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기업의 인사들이 여러분들보다 먼저 분석을 하고 움직여줘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는 진행을 하면 된다. 삼성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LG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1300억 베팅 이스라엘의 사이벨럼 인수했다. LG전자가 전장기업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렸고, 이스라엘 사이벨럼을 인수했다? 차 해킹 막는 보안업체인데 요걸 인수했다? 자율주행 시대를 또 준비하고 있는 LG전자의 행보. 최근에 나온 뉴스들입니다. 어제 그저께 나온 따끈따끈한 뉴스예요.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대한민국 대표 IT 기업들이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만 그런가요? 아니에요. 애플도 애플카를 만들겠대요. 무엇 때문에 만들겠어요? 자율주행의 혁명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전기차가 필요하니까. 당연히 전기차로 가야지만 자율주행으로 가는 건널목에 길목을 지킬 수 있는 것이니까 애플 또한 이런 전략을 취하는 것이죠. 애플만 그런가요? 구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2014년도에 만든 구글 웨이모의 시작이거든요. 구글도 2014년도부터 자율주행차 출시해가지고 시험 운행하고 그렇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자율주행을 잡는 기업이, 제가 미리 예상할게요. 자율주행의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자율주행을 통해 가지고 성장하는 최고의 기업이 전 세계 시가총액 1위를 차지할 거예요. 지금은 스마트폰 혁명의 가운데에 있는 애플이 전 세계 시가총액 1위를 차지하지만 다음 혁명의 주인공이 10년 안에는 전 세계 시가총액 1위를 차지할 겁니다. 그걸 잡기 위한 대기업들의 움직임이죠. 아마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존도 죽스라는 택시를 출시했어요. 자율주행, 아직 시험 운행 중이죠. 아마존도 자율주행 차를 출시해가지고 계속 시험 운행을 하고 있어요. 모든 대기업들이 자율주행이라는 혁명을 앞두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준비해야죠. 열심히 종목을 분석해야죠. 그와 관련된 종목들을 분석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아무튼 24시 클럽은 자율주행이 혁명에 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전기차로 가야 된다. 전기차는 혁명으로 가는 길목이다. 그러면 전기차의 심장, 배터리 관련된 기업이 가장 주요한 산업이니까 자, 여기에 계속 투자하자. 근데 한국은 정말 매력적이다라고 제가 항상 이야기 드렸어요. 한국이 가지고 있는 이 배터리 3사,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어차피 기술력도 세계에서 제일 뛰어나고 생산 캐파도 가장 크게 증가시키고 있고 세계의 절반 이상은 대한민국 업체가 잡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죠. 점진적으로 계속 그렇게 되어가고 있고 여기에 들어가는 부품 소재단들을 우리는 분석해왔고 흔히 말해서 자율주행 시대를 맞이하는 전기차 시대의 1차 도약을 우리는 제대로 누렸습니다.
지금도 뭐 여전히 투자 매력도가 높은 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박수 시대 떠나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냐면요. 이제부터는 요거예요.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배터리 이외의 부품단들을 여러분들은 분석을 해야 돼요. 자율주행으로 넘어간다? 차량 자체가 내연기관을 벗어나고 아날로그를 벗어나고 디지털로 변환하는 거고 차량 자체가 IT로 바뀌는 겁니다. 전장으로 완벽하게 바뀌는 것이 자율주행 시대의 전기차, 전기차와 함께하는 자율주행 시대입니다. 제가 한 예로 요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테슬라의 모터입니다. 테슬라의 모터를 해보였더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엔진과 너무나 다르죠. PCB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칩들이 곳곳에 박혀 있어요. IT 기기예요. IT.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전기차는 IT고요. 디지털이고요. 자율주행은 여기다가 또 디지털을 덮는 겁니다. 통신까지 덮어가지고. 이 시대를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를. 앨런 머스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앞으로 10년 안에 완전 자율주행이 없는 차가 제조된다는 게 이상한 일이 될 겁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런 얘기를 했었죠. 분명히 이렇게 될 겁니다. 모든 것은 자율주행으로 바뀔 거예요. 이 자율주행 차량은요. 어떤 우리한테 삶의 변화를 가져오냐면요. 이런 느낌을 줄 겁니다. 세탁기. 세탁기가 가지고 우리 삶에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만들어줬죠. 옛날에는 강물에서 물빨래하고 이게 일이었는데 세탁기가 만들어지면서 우리는 많은 시간을 보유하게 됐어요. 자율주행은 바로 우리에게 시간을 보장해 줄 겁니다. 쓸데없는 노동력을 허비하는 시간들을 아껴줄 거예요. 혁명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세탁기와 같은 혁명. 그리고 이것은 어디로 넘어가는 발판이 되냐면요. 로봇 산업. 테슬라가 이번에 AI 데이 때 보여줬죠. 로봇 산업으로 넘어가는 AI 기능이 탑재되는 거니까 자율주행, 스스로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니까요. 로봇 산업, 이 로봇은 또 우리의 노동력을 많은 부분 해결해 줄 겁니다. 이 산업으로 연결되는 연결고리, 즉 이거는 산업혁명이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 이야기하는데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본 건 4차 산업혁명이 아니에요. 진짜 4차 산업혁명의 시작은 자율주행입니다. 근데 정말 대한민국은 매력적이죠. 왜 매력적일까요? 모든 아날로그가 디지털로 바뀌게 되고 대한민국은 IT 하드웨어 강국이에요. 지금 뭐 서학 개미다라고 해가지고 해외 투자 많이 하는데요. 대한민국에 투자하는 것이 맞아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전략을 함께 한과 이런 종목을 그러면 어떻게 가지고 가야 돼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종목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아니, 종목들이 아니라 자율주행 관련된 섹터들은 중장기로 투자를 해야죠. 그러면 단발적으로 우리는 어떤 투자를 해야 되냐 이거예요. 지금 성큼 다가왔습니다. 많은 이들이 코로나가 과연 끝나겠어요? 이 시대는 정말 오래 갈 것 같아요. 이제 마스크 쓰는데 익숙해졌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것도 전임미답의 전략이에요. 끝날까요? 안 끝날 것 같아요. 끝납니다. 백신 지금 보급됐죠. 이제 치료제도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옛날에 신종플루가 타미플루가 만들어지면서 종식됐죠. 이거 끝납니다. 내년 상반기 되면 모든 빗장이 열릴 거라고 판단을 해요. 제 판단이 아니라 뭐 이런 것도 보면 알 수 있죠. 싱가포르 접종 82%에서도 확진 급증. 델타 변이 센데? 싱가포르 위드 코로나 실패했나? 이렇게 뉴스가 나오고요. 근데 그 내면을 딱 보게 되면 0.2%는 중환자실 치료 주고 치료가 필요하고 0.06%는 사망했다. 한마디로 확진자는 늘고 있지만 사망률은 지극히 낮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망자의 대부분은 고령이다. 60세 이상의 고령이고 60세 이하는 사망률이 0명입니다. 0%예요. 즉 치사율은 점진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점점 독감화되어 가고 있는 델타 변이의 흐름. 그리고 미국 전 FDA 국장도 델타 변이 확산이 마지막 코로나의 대유행 될지도 이런 뉴스를 최근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 가능성 열어놔야 됩니다. 그리고 영국도 변화하기 시작했죠. 제가 영국의 치사율도 지난주에 한번 보여줬는데요. 지난번에. 치사율은 델타 변이로 인해 가지고 코로나 확진자는 증가하지만 치사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
이 부분은 위드 코로나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종목들 계속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위드 코로나 관련된 대표적인 대한항공 보십시오. 시장이 불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지금. 제가 계속 이 방송을 통해서 이쪽은 단발적인 슈팅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드렸습니다. 뭐 아시아나항공 이런 기업들 주가 계속 뭐 저번 주에도 한번 치고 나갔어요.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항공주 뭐 이런 것도 보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중장기적으로는요. 제일주행과 같은 2차 전지 이어서 스토리라인을 이어받을 수 있는 혁명의 주역 이런 섹터를 접근하시고요. 단발적으로 위드 코로나 관련된 종목에서 단기 슈팅이 나오는 종목들이 많을 겁니다. 그쪽을 접근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계속 제가 잡아가라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여기까지 강의 설명드리겠습니다.